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비력을 가늠할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플러스 0.45%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52%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맞아서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이날 관망세가 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가 열리는 기간으로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츠 인텔리전스는 올해 연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6% 증가보다 둔화된 수치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경우 매출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소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 1억 6,630만 명의 쇼핑객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3일 페드가 11월 FOMC의 의사록을 공개한 가운데 상당수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인상 속도를 늦추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71.1%, 그리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28.9%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3만 1,987명이 발생해 2019년 12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감염자 발생 지역 봉쇄, 외지인 유입 규제 등 방역 강화에 나섰고 공공기관 및 산업체도 예정됐던 대규모 행사를 속속 취소했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이 이날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해 5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를 얼마나 떠받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재감염자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도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WTI 1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66달러 하락한 76.2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코로나19 확산 지속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상승 업종도 많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날 종목만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52% 하락한 만큼 지수를 바치는 이 대형 기술주들이 좀 약한 흐름, 약보와 뭐 좀 약세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시외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이거 네, 아직 환불은 안 열렸고 여기 이 나스닥에서는 하락한 종목들, 기술주 종목들은 조금 하락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 섹터들도 보여집니다.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은행, 카드, 그리고 식음료 섹터, 소비재, 이쪽은 유통, 여행 카지노 이런 쪽은 그래도 상승부를 켜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종목별로 좀 체크했을 때 왜 나스닥이 있는 기술주들이 약했냐를 체크를 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8만 대 리콜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모든 북미 고객들에게 접근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좀 소폭 마이너스 0.19% 살짝 하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폭스콘 중국 공장 생산 차질 우려가 생기면서 1.96%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너스 4.0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미국과 30개가량의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너스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지난주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은 2437.86포인트에서 거래 마감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봉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가다가 한순간에 21선 지지받지 못하고 꺾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24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일 때 조금 여유롭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인버스를 줍줍해가는 해지 수단 방향을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여전히 드리면서 오늘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별 장세는 당연히 연결될 것이고 그동안 못 가고 지지부진했던 하방에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반대로 올라올 확률 또한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지수와 그리고 종목별 섹터 움직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 10시에 축구 경기가 있죠. 오늘은 부디 우리가 무승부가 아닌 승점을 따내는 승리를 해서 승점을 따내는 그런 재미있는 경기가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에서 만나고 내일 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요.